한 3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3번인가 4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있는 아이예요. 예,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30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하냐면 이 30살서부터 60살에는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1살서부터 30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으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30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으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뒤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주군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직업에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얘기도 못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직업에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여름에 엘래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그럼 걔네들이 미국에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 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제가 물어봤어요. 저건 거 저라고. 그래서 전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불.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나.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만약에 영조가 그리고 사도세자가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무기정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소방관은 아들을 정말로 정식적으로 소방관도 합격을 하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그렇게 키웠다면은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건지는 소방관들이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캡틴이란 분은
은퇴를 하고 영상이 리타이어를 마음에 하고 드신다면 다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황창영 해갖고 신부님의 미국은 그런 경우가 행복 참 많아요. 지금 바로 일단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에 그래서 그러면 귀천이 당신은 없다고 연봉이 얼마가 이야기합니다. 되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좀 많죠. 제가 그러더라고요. 소방관들의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직업에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귀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 가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방관 이번 여름에 월급이 엘래스카 팀장, 캡틴 강의를 정도 되면 갔었는데 1억 5천만 원 마침 정도 돼요. 소방관 팀장, 뉴욕 거기는 경찰, 뉴욕에 캡틴이라고 강의 갔을 때 부르는데 내가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팀장 얼마나 집에 받나? 머무르게 뉴욕 됐어요. 경찰은 그래서 너무 연봉이 궁금하잖아요. 얼마냐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을 가진 뉴욕 분이니까. 경찰들은 그리고 미국에서 정도만 되면은 인기 경사 정도만 직업 되면은 1위는 1억이 소방관이에요. 넘어간대요. 1억.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처음 군인들이 되면은 보통 한 월급을 5년 얼마를 받느냐 정도만 근무를 그랬더니 하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제가 그리고 1년 잠비아의 반 봉사활동 훈련이 이렇게 끝나고 갔을 때 정식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소방관이 수련님이 되면은 20년 전에 6천 독일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유학을 했는데 장애 우리나라 시설, 소방관은 국제학과 유학을 해갖고 정식적으로 장애시설에 많이 소방관 다녔대요. 합격을 해갖고 근데 그 임명을 장애시설에 받으면은 첫 심리학과 월급이 얼마냐면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40만 원.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의 운전 생명을 기사랑 이렇게 퇴근을 하더래요. 건지는 소방관들이 그래서 연봉이 운전 기사랑 이런 퇴근을 거저런 맨날 거 다 하느냐고 따져서 저 사람 한 2,500 2,500이라고.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심리학 되지 교수면은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우리 그 심리학 캡틴이라는 쪽 분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은퇴를 사회적으로 하고 최고의 리타이어를 하고 직종인데 다시 아니 소방관 당신은 다시 교수고 재취직을 해갖고 심리학 교수고 미국은 그런 의사인데도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일단 대단한 한번 걸 은퇴하고 저렇게 다시 남편이 그 자리로 가서 운전 일하는 기사인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피하지 그러면 않느냐고. 당신은 연봉이 아무 얼마가 문제 되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저는 좀 많죠. 운전하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근데 이 그랬더니 사람들은 한 자기가 교수고 1억 남편이 5천만 원 정도 운전기사라도 됩니다. 그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요 안 창피한 거예요. 소방관 우리나라 만약에 월급이 아내가 팀장, 캡틴 대학 정도 교수인데 되는데 1억 남편이 노란 5천만 원 정도 학원차 운전하고 그리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뉴욕 경찰, 우리 뭐라 그럴까?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내 그런 거 얼굴로 그냥 궁금해하잖아요. 살아. 얼마나 받나? 아마 분명히 그럴 뉴욕 거예요. 경찰은 우리나라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뉴욕 직업에 경찰들은 귀천이 위 정도만 있는 되면은 나라예요. 경사 정도만 되면은 너무 놀래니까 1억이 거기서 넘어간대요. 한 가지 더 얘기 내가 너무 놀라니까 그러니까 수현님이 미국은 더 놀라운 소방관, 일이 있다고 경찰관 우리 군인들이 장애 시설에 보통 한 청소하는 5년 아줌마가 정도만 있었대요. 근무를 하면 맨날 와서 창문 1억이 닦고 아주 넘어가요. 즐겁게 노래도 1억이.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제가 수녀님이니까 장비아의 봉사활동 수녀님 이렇게 우리 집에 갔을 때 초대하고 싶다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래서 수녀님이 그 청소하는 20년 전에 아줌마 집에 독일에서 갔는데 유학을 했는데 집이 장애 시설 대궐처럼 국제학과 유학을 해갖고 의리의리하대요. 장애 시설에 많이 근데 다녔대요. 딱 나오는데 근데 그 장애 시설에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심리학과 이런 대궐 여자 집에 교수가 청소하는 있었는데 그 뒷방에 있나? 퇴근할 때 갔는데 보니까 그 청소하는 그 아줌마가 운전 알아볼 기사랑 수 없을 퇴근을 만큼 하더래요. 귀부인의 옷을 그래서 입고 딱 나오더래요. 지금 운전 기사랑 퇴근을 맨날 교수님 하느냐고 너무 놀래갖고 저 사람 어떻게 된 내 거냐고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심리학 내 남편이 교수면은 20년 철도 전만 해도 청장이라고. 지금도 심리학 독일에 쪽 공부를 했다 철도 그러면 청장인데 사회적으로 나는 최고의 청소하는 게 너무 직종인데 즐거워서 아니 내가 청소하러 당신은 가는 거라고. 교수고 그러니까 자기 심리학 남편이 교수고 철도 의사인데도 청장이라도 이렇게 대단한데 자기가 어떻게 청소하는 저렇게 게 남편이 하나도 안 창피한 운전기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철도 창피하지 청장 않느냐고. 부인이 지금 무슨 아무 동방 문제 자해 없다고. 학교 가고 우리 남편은 청소하고 앉아 저 있다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그 좋아한다고. 월급 다 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 자기가 월급 받아갖고 교수고 그 남편이 부인은 운전기사라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도네이션을 한대요. 하나도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 안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직업에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없어요. 아내가 대학 저 우리 교수인데 알래스카에서 남편이 노란 학원차 한 운전하고 일주일 동안 그 다니면은 집에서 창피할 지냈는데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이 우리 뭐라고 캡틴은 그러냐? 당신 관도 요트가 그냥 있어, 내 집에. 얼굴로 그냥 요트. 살아.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럴 그 거예요. 캠핑카 있죠? 우리나라는요. 차 안에 머릿속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직업에 해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귀천이 있고 그래서 있는 나라예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신부님 한 여행 가지 가자고 더 해서 얘기 내가 정말로 너무 놀래니까 요트도 수녀님이 타보고 더 놀라운 일이 캠핑카도 있다고. 타보고 우리나라의 우리 소방 장애 장 시설에 정도, 청소하는 팀장 아줌마가 정도인데 있었대요. 그렇게 맨날 와서 행복하게 창문 닦고 잘 아주 살고 즐겁게 있더라고요. 노래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머릿속에는 수녀님이니까 행복의 등식이 수녀님 뭐냐면은 우리 집에 1등 초대하고 싶다고 서울대 그래서 그 청소하는 판검사 아줌마 집에 갔대요. 행정고시 봐갖고 갔는데 사무관 집이 대궐처럼 이게 의리의리하더래요. 행복의 공식이야.
근데 딱 그래서 막 나오는데 청소를 한다든가 그집 소방관을 청소하는 한다든가 이런 경찰관을 재벌집에 한다든가 청소하는 들떨어진 뒷방에 애들이 있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있는 거야. 그 청소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줌마가 월급도 어떻게 알아볼 수 없을 아주 만큼 적고 우리나라 귀부인의 국회의원들은 옷이 딱 1년에 나오더래요. 월급이 한 1억 교수님 너무 한 놀래갖고 3천만 원 정도 어떻게 된 거냐고. 1억 3. 그런데 뭐 그랬더니 보좌관 나는 또 사실은 뭐 운전기사 내 남편이 뭐 다 하는 철도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고 이 독일에 7억을 철도청장인데 7억을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청소하러 쓰는 가는 거죠. 거라고. 그런데 자기 자기 남편이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철도 국회의원들은 청장이라도 일을 1000개를 하면 자기가 우리나라 청소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안 그렇게 창피한 많은 거예요. 돈을 벌고도 우리나라 지금 100 철도 5개 청장 정도밖에 부인이 안 한대요. 지금 무슨 동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유학교가 최고 슈퍼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갑질은요. 그러면 그 월급 다 조연아 받는데. 부사장이 아니라 그래갖고 그 월급 국회의원들이 받아갖고 슈퍼 그 갑질하고 있는 부인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돈은 돈대로 기부를 벌고 한대. 도네이션 예, 한대요. 일을 자기 너무너무 하지 즐겁다고.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 그래도 귀천이 오늘 저 국회 없어요. 이 내년 그 예산안 우리 통과한 거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몇 내가 년 동안 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통과한 집에서 적이 없거든요. 지냈는데 오늘은 내가 이 아침에 뉴스를 보고 캡틴은 그래도 밥 먹을 요트가 있어요, 자격이 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요트. 들었어요. 오늘 그리고 그 근데 여러분들 캠핑카 있죠? 앞으로 차 안에 우리나라는 침대도 있고 음식도 공부 해먹을 수 있는 잘한다고 캠핑카도 있고 행복한 시대는 그래서 갑니다, 이제. 나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왜 그 친구가 그런 시대가 가는지 신부님 말씀을 여행 가자고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우리나라의 소방 장교 60만 명. 근데 팀장 2020년에는 그렇게 입학생들이 행복하게 1년에 잘 몇 살고 명이냐면 있더라고요. 30만 우리나라 명. 사람들 줄어들어요. 머릿속에는 행복의 그러면 등식이 지금 우리나라 뭐냐면은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판검사, 줄어들 것 같아요? 행정고시 300개, 사무관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국회의원. 잘해갖고 교수 한 분들 이게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다 한다든가 실직자들이에요. 소방관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 경찰관을 새끼야 한다든가 공부 열심히 해. 너 들떠러진 공부해야지 애들이 먹고 하는 살아. 거라고 생각을 이런 하고 시대는 있어요. 끝나요.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월급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정말로 좋고 우리나라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면 용접하는 사람들, 1억 포크레인 한 3천만 운전할 원 줄 정도 아는 돼. 사람들 1억 3. 그다음에 그런데 요리 뭐 잘하는 보좌관, 사람들 청소 또 잘하는 운전기사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면 행복한 국회의원이 시대가 얼마를 쓰냐면 온다니까요. 7억을 세상이 너무나 지금 7억을 써요. 변하고 한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어마어마하게 올해 쓰는 거죠.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천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귀가 노르웨이 뻔쩍 국회의원들은 이름을 일을 지을 1000개를 야, 나도 하면 한번 거기 우리나라 가볼까? 국회의원들인데 그렇게 이번에 많은 자격은 돈을 뭐냐면 벌고도 고등학교 105개 정도밖에 안 예정자들만 그러니까 뽑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나는 갑질은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조연아 안 부사장이 뽑아요. 아니라 대학원 국회의원들이 졸업 슈퍼 예정자들도 안 갑질하고 뽑아요. 있는 거예요. 혹여 돈은 가끔 돈대로 벌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 일은 원 다니는 하지 사람들 않는 뽑아요. 거죠. 우리도 뽑는데 그래도 오늘 월급은 그 국회 고등학교 내년 졸업한 사람이나 예산안 통과한 대학 거 보니까 졸업한 마음이 좀 사람이나 편하네요. 대학원 몇 년 동안 졸업한 쟤네를 사람이나 통과한 우리 적이 생태마을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초등학교 아침에 뉴스를 똑같이 보고 200만 원.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고등학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졸업해도 들었어요. 직원으로 오늘은.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앞으로 해봐요. 아니 매주 우리나라는 띄우는데 뭐하러 공부 대학원 잘하는 자격이 자격증이 필요해. 필요해.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아니 시대가 배추 심는데 가는지 뭐하러 말씀을 대학 졸업한 드릴게요. 사람이 필요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 대학 생태마을에 입학생이 필요한 1년에 사람은 60만 어떤 명이었어요. 사람이 60만 명. 필요하냐 근데 하면 2020년에는 성실한 사람, 대학 입학생들이 성격 좋은 1년에 사람, 몇 명이냐면 이런 사람이 30만 필요해요. 명. 그리고 뭐 줄어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그러면 지금 다녀간 우리나라 사람이 대학이 한 400개 100명 되는데 넘죠. 우리 직원이 2020년부터는 되니까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많이 같아요? 바뀌어요. 300개, 남아있는 200개 사람이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공부 남아있느냐면 잘해갖고 교수 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성실한 사람,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가정환경 공부 열심히 불에 했던 너 사람, 공부해야지 먹고 어린 살아? 시절을 이런 힘들게 시대는 지냈던 끝나요. 사람은요 이제는 앞으로 많이 어떤 사람들이 경제가 정말로 육조예요.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그러니까 되느냐면 이제는 용접하는 공부를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포크레인 성공하는 운전할 줄 아는 시대가 사람들, 아니라 그다음에 공부를 요리 잘하는 잘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청소 잘하는 사람들,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행복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세상이 OECD 너무나 국가 지금 어린이 변하고 행복 있어요. 지수 조사를 우리 해봤는데 생태마을에 올해 11살, 13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15살 이것도 귀가 대상으로 번쩍 이런 분들이 행복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점수를 이번에 내봤는데 자격은 노르웨이가 뭐냐면 고등학교 95점인데 예정 우리나라에만 자들만 뽑아요. 60점이에요. 우리나라 나는 애들은 안 행복해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이거 뽑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안 뽑아요. 꼴등이에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심각합니다. 대학 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왜 심각하냐 우리도 하면은 뽑는데 어렸을 월급은 때 안 행복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절대 그런 전업한 일은 사람이나 우리 어렸을 생태마을에 때 초동기 많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 행복한 똑같이 애들이 200만 원이에요. 커서도 행복한 고등학교 거예요. 졸업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대학생이 2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아니, 몇 생각을 시간 해봐요. 공부하냐면 아니 4시간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초등학생이 자격증이 필요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해요. 중학생은 아니 하루에 몇 배추 시간 씻는데 공부하냐면 뭐하러 대학 졸업한 7시간 사람이 필요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우리 몇 시간을 생태마을에 공부하느냐 필요한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그럼 여러분들 성실한 하루에 사람, 8시간 성격 반을 좋은 공부한다 사람, 그러면 이런 이런 사람이 사람이 필요해. 필요해. 그리고 그리고 뭐 뭐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그러긴 하지만은 100명도 넘죠.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학교 한 가는 시간 40명 빼고 되니까 그러면은요 많이 애들은요 바뀌어요. 잠자는 근데 거 빼고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남아있느냐면 엄마, 아빠, 가정환경 형제들이랑 행복했던 사람, 먹고 성실한 마시고 사람, 놀 이런 시간이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제가 불행했던 지난 사람, 시간에도 어린 말씀드렸지만 시절을 이 힘들게 세상에 지냈던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많이 견뎌야 먹고 6개월이에요. 마시고 노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는 여러분들 왜 시대가 예수님하고 아니라 추억이 공부를 많아요.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행복한 사람이 먹고 성공하는 시대가 마시고 놀았기 오는 때문에 거예요. 근데 추억이 우리나라 많은 OECD 거예요. 국가 어린이 행복 지수 만약에 조사를 예수님이 해봤는데 우리랑 먹고 11살, 마시고 13살, 놀지 않았다면 우리 추억이 15살 하나도 없을 를 거예요. 오늘 대상으로 복음도 행복 막 지수를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점수를 내봤는데 너무너무 노르웨이가 마음이 안타까워, 95점인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안타까우니까 애들이 내가 마음이 60점이에요. 아프다. 우리나라 저 저 사람들 애들은 안 먹을 행복해요. 걸 우리가 주자. 이거 이거 예수님 먹는 OECD 거 국가 중에 진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꼴등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 빵 몇 개 하고 심각하냐면은 물고기 몇 개밖에 어렸을 없습니다. 때 그래도 안 행복한 너희들이 애들이 줘라.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줘서 배불리 절대 그런 일은 먹여서 없어요. 보내신 분이 어렸을 때 추억이 예수님이에요. 많고 어렸을 그러니까 때 성서에 보면 행복한 먹는 애들이 얘기 커서도 참 행복한 많이 거예요. 나와요. 예수님 근데 첫 우리나라는 기적도 가나의 대학생이 혼인잔치에서 하루에 먹는 몇 시간 얘기죠. 공부하냐면 그렇죠. 4시간 공부해요. 세린네 집에 가서 먹었죠. 초등학생이 자케온네 집에 하루에 가서 몇 몇 시간 시간 공부하냐면 사마리아 5시간 반을 여인들하고 공부해요.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중학생은 하루에 얘기했죠. 몇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느냐면 먹고 7시간을 마시고 노는 일은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참으로 시간을 중요한 공부하느냐면 8시간 그럴 때 반을 공부를 해요. 추억이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근데 우리나라 8시간 반을 공부한다고 초등학교, 그러면 중고등학교 밥 아이들은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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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3시간 아빠랑 빼고 먹고 못 먹는다고 마시고 그러긴 놀 일이 하지만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그러니까 가는 커서도 시간 빼고 엄마, 아빠하고 그러면은요 추억이 하나도 애들은요 없는 거예요. 잠자는 거 행복했던 빼고는 순간도 행복을 하는 없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엄마,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 우리나라 애들이랑 애들이랑 5시간 반 공부하는데 마시고 미국 애들은 놀 초등학교 시간이 애들이 하루에 없어요.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반 제가 지난 공부해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가장 공부하는 중요한 흉내만 일은 내는 뭐냐면은 거예요. 그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먹고 일이에요. 마시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왜 예수님하고 제가 추억이 미국 많아요. 강의를 가보면요 예수님은 얘네들이 세리와 하는 거는 정말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마시고 놀았기 유럽, 때문에 북유럽 애들은 추억이 말할 많은 것도 거예요.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만약에 놀아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우리랑 학원 가고 먹고 영어 마시고 수학 놀지 계속 않았다면 우리 뭐 추억이 글쓰기 하나도 뭐 없을 거예요. 웅변 오늘 이런 복음도 이런 막 병자들 그런 걸 고쳐주고 하는 난 게 다음에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까워. 핀란드 너무너무 고등학생은 안타까우니까 하루에 내가 4시간 마음이 공부하는데 아프다. 우리나라 저 사람들 애들은 먹을 하루에 걸 우리가 8시간 시간 반을 예수님 공부를 해요. 먹는 거 그런데 수학 중요하게 점수가 여기신 분이에요. 핀란드 애들은 우리가 544점이고 우리나라 없습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빵 몇 542 개하고 물고기 점이에요.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4시간 줘라.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줘서 반 공부하는 배불리 애들하고 수학 먹여서 시험을 보는데 누가 보내신 더 잘 분이 보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핀란드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훨씬 잘 먹는 얘기 본다는 참 많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첫 기적도 자녀들 가나의 학원 보내는 거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쓸데없는 데다 세린네 보내고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먹었죠. 자케온네 집에 가서 그 시간에 먹었죠.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사마리아 같아요? 여인들하고 휴대폰 여인하고 갖고요. 우물가에서 물 게임하고 먹으면서 얘기했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먹고 그 시간에 마시고 애들 노는 학원 일은 가 있다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럴 이 때 대한민국이 불행한 추억이 거죠. 그 시간에 엄마, 근데 아빠랑 우리나라 맛있는 음식 만들어 초등학교, 먹고 중고등학교 손잡고 아이들은 소풍 다니고 엄마, 눈 아빠랑 바라보고 같이 먹고 놀았다면 마시고 걔네들은 놀 일이 건강하게 없어요.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도 근데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추억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 거예요. 사람이 커서요. 행복했던 순간도 어렸을 없고.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미국 남는 게 애들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엄마가 5시간 맛있는 반 공부하는데 음식 해줬던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이게 애들이 가장 하루에 몇 큰 시간 기억에 공부하느냐면 많이 2시간 반 그리고 공부해요. 가장 행복했던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이 뭔지 공부하는 아세요? 흉내만 내는 엄마가 거예요. 맛있는 그 거 얘네들은 해준 거 너무 너무 맛있게 먹고 마시고 그게 노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얘네들이 하는 청소년들은 거는 정말 엄마가 먹고 마시고 맛있는 노는 거 거예요.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유럽, 없어요.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학교 없고 다니는 학교 거. 가서도 학교 다니는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우리처럼 않은 학원 거죠. 가고 영어 수학 막 애들은 계속 뭐 글쓰기 뭐 서울대학 가야 웅변 되니까. 이런 막 이런 경쟁을 해야 그런 돼. 걸 할 때 서울대학 가야 놀 되니까요.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들께도 토끼와 핀란드 거북이 고등학생은 얘기하세요?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이거 참 우리나라 애들은 웃기지도 하루에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8시간 있는 거예요. 반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데 토끼하고 수학 거북이하고 점수가 시합을 핀란드 했는데 애들은 어떻게 544점이고 거북이가 이겨요? 우리나라 말도 애들은 안 되잖아요. 540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4시간 공부하는 이렇게 애들하고 8시간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더 잘 가느냐면 그냥 뛰어다니는 핀란드 애들이 토끼를 훨씬 어떻게 잘 이겨요? 2000년 전 무슨 이소부와 얘기냐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2000년 학원 동안 보내는 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북이가 데다 보내고 빨리 있는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애들이 근데 학원 요즘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이 휴대폰 벌어졌어요. 갖고요. 게임하고 그 후손 친구들하고 토끼가 노는 생각해보니까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너무 학원 가 자존심 있다고 상하는 여러분들이 거예요. 그걸 아니,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이 이 빨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거북이한테 불행한 진다는 걸 모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알고 엄마, 있다는 게 너무 아빠랑 웃기잖아요. 맛있는 음식 그래갖고 만들어 먹고 토끼가 손잡고 소풍 거북이한테 다니고 눈 바라보고 도전장을 같이 내요. 놀았다면은 다시 걔네들은 시작하자.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2차전을 버리자.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2차전을 하나도 버리자. 여러분들 그래갖고 사람이 커서요.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뭐 가장 니네들은 기억에 많이 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심장이 너무 빨리 맛있는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음식 해줬던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게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큰 기억에 많이 토끼 남는 잠이 필요해요. 그리고 토끼 잠을 가장 자야 돼, 행복했던 그러니까 순간이 거북이는 뭔지 믿는 아세요? 구석이 있어. 엄마가 너 또 맛있는 토끼 잠 거 잘 해줄 거니까 거니까 시합해도 너무 우리가 맛있게 분명히 먹는 이길 거. 것이다. 그게 예. 가장 그래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거북이가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의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거북이도 어떤 맛있는 준비를 거 하냐면은 해준 거 먹은 기억이 나도 없어요. 토끼처럼 학교 뒷다리를 다니느냐고.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다니냐고. 하기 시작한 근데 거예요. 애들이 행복하지 예, 뒷다리를 않은 거죠. 세워갖고 내가 애들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서울대 뒷다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경쟁을 거북이한테 해야 돼. 서울대 최고 가야 돼. 치명은 올 시간이 뭐냐면 어딨어. 두꺼운 여러분들 등딱지야. 그래서 토끼와 등딱지를 거북이 가볍게 갈기 얘기하세요?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이거 갈아줘라. 참 이거 좀 가볍게. 웃기지도 않는 얘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있는 거예요. 충분히 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토끼하고 2차전이 거북이하고 시작이 시합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토끼가 어떻게 총알같이 거북이가 뛰어나갔죠. 이겨요. 근데 말도 안 거북이는 되잖아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말도 안 얼마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기도 만만치 거북이가 않잖아요. 이겨요. 쫙 이렇게 가면서 믿는 발바닥도 구석이 있어서 어떤 땅바닥에 믿는 있고 구석이 이렇게 있었냐면은 가는 거북이가 그냥 이제 분명히 뛰어다니는 저 나무 밑에서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토끼 잠을 잘 2000년 것이다. 전 이소부와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게 토끼가 딱 2000년 보니까 동안 사람들은 역시 멀리서 거북이가 지가 뒷다리를 빨리 알고 있어 들어갔다지. 사람들은. 그래갖고 쫙 네. 오는데 근데 요즘 자도 될 것 같아. 새로운 딱 일이 잠을 벌어졌어요. 자면서 내가 1시간만 자야지. 그 2시간 잘 토끼가 1시간만 자야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거북이 지나갔어. 너무 지나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네가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아니, 네가 우리가- 토끼가 토끼 아니, 잠을 이 자야지. 빨면 우리가 딱 어느 거북이한테 정도 진다는 걸 중간까지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토끼가 알고 깨어나는 게 있다는 너무 웃기잖아요. 2시간 그래갖고 자고 1시간 훈련을 열심히 토끼가 했으니까 1시간 만에 거북이한테 딱 깨어나갖고 도전장을 거의 내요. 결승점 다시 도달점에 시작하자. 총알같이 2차전을 지나간 버리자. 거예요. 그리고 어, 거북이가 2차전을 가다 버리자.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북이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니네들은 이제 이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불명예를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드디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반드시 모든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짐승계에는 토끼 잠이 필요해. 드디어 토끼가 토끼잠을 자야 돼, 이겼댄다. 얘네들은. 걔가 토끼잠을 그러니까 줄여갖고 거북이는 믿는 그 구석이 있어. 거북이를 이겼댄다. 너또 토끼잠 잘 거니까. 근데 이제 시합해도 누가 우리가 슬프기 분명히 이길 시작했느냐면 것이다. 거북이가 예. 슬프기 그래도 시작했어. 내가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지다니. 예, 이건 있을 수 그래도 없는 준비를 일이다.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2000년 거북이도 동안 어떤 준비를 거북이의 하냐면 그 성실성 나도 하나로 토끼처럼 거북이가 뒷다리를 이겼다고 똑바로 모든 세우는 세상에 다 훈련을 알고 하기 있는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게 예, 지다니. 뒷다리를 이건 세워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부심한 뒷다리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거북이한테 토끼한테 최고 도전장을 치명은 뭐냐면 냈어요. 두꺼운 한번 등딱지야. 더 붙자. 그래서 등딱지를 삼세판이다, 가볍게 갈기 삼세판. 시작했어요. 한번 병원 더 다니면서 붙자. 나 좀 갈아줘라. 토끼가 이거 좀 가볍게. 그래? 그래갖고 아, 뭐 준비를 그러면 귀양 충분히 내가 했어요. 명예를 씻으려면 드디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2차전이 한 번 더 붙자. 시작이 아니나 달라 토끼가 이번에 총알같이 거북이는 뛰어나갔죠. 한무리 근데 생각해도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뒷다리라고는 세워놨으니까 안될것 얼마나 앞다리까지 거기도 만만치 세우는 않잖아요. 훈련을 한 거. 이거를 쫙 이렇게 가면서 똑바로 세우는 믿는 구석이 구석이 있었어. 있었어. 어떤 믿는 구석이 그래갖고 정말 있었느냐면은 신하는 훈련을 하고 이제 근육을 분명히 다 저 세웠어. 나무 밑에서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토끼 이 등딱지는 등딱지는 잘 것이다. 알아서 될 게 네.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토끼가 딱 네, 보니까 현대 세계가 역시 왔으니까 멀리서 그 저기 우주 지가 뒷다리를 비행선에서는 세워봤자지. 아주 그래갖고 쫙 오는데 합금판 자도 될 것 같아.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잠을 듣고 자면서 그걸 내가 가갖고 1시간만 갈았어요. 자야지. 2시간 잘 거. 1시간만 뚜껑을 자야지. 너무너무 근데 가볍게.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토끼 지나가면서 못지않게 네가 이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속력이 토끼가 났어요. 토끼잠을 자야지.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딱 생각해도 어느 정도 그거 중간까지 만들 것 갔는데 같아. 그래서 깨어난 거야. 마지막 2시간 잘 한수를 1시간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분명히 했으니까. 토끼가 1시간 만에 저 딱 나무 깨어나갖고 밑에서 잘 거니까 거의 결승점 저 나무 밑에 도달점에 수면 총알같이 토끼가 분말가루를 지나간 설치를 거예요. 해줘갖고 그리고 거북이가 리모컨으로 가다 터트리면은 토끼가 완전히 내가 지나간 보낼 거예요. 수 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까지 이제 준비해놓고 토끼가 이제 도전장을 이 내는 거죠. 불명예를 토끼는 아무리 드디어 생각해도 이제 이번에 지면은 모든 이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짐승계에는 같아요. 드디어 토끼는 토끼가 이겼댄다. 어떤 훈련을 내가 토끼잠을 했느냐 줄여갖고 그 하면은 거북이를 어떤 이겼댄다. 훈련을 했냐면 근데 이제 토끼잠을 누가 안 슬프기 자고 시작했느냐면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거북이가 했어요. 슬프기 토끼잠을 시작했어. 안 자고 내가 그래갖고 드디어 지다니. 3차전이 이건 있을 수 벌어졌어요. 없는 일이다. 3차전이 내가 벌어져갖고 2000년 동안 출발을 거북이의 했는데 그 성실성 토끼가 하나로 보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얘네는 이겼다고 뒷다리만 모든 세우는데 세상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내가 이게 뛰는데 지다니. 이게 이건 있을 수 만만치가 없는 않은 일이다. 거예요.
절치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거북이가 죽어라고 뛰면서 다시 나무 밑에 토끼한테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오존장을 그걸 냈어요. 극복하고 한 번 더 붙자.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토끼가 그 그래? 토끼잠으로 이기려고 뭐 하는데 그러면은 리모컨 귀양 터트릴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번에 뭐가 거북이는 왔냐면 아무리 우울증이 생각해도 왔어요. 뒷다리가 안 될 우울증이. 것 같아. 앞다리까지 우울증이 세우는 야, 훈련하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저 토끼한테는 정말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해볼 훈련을 도리가 하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너무 생각해보니까 이 우울증이 등딱지는 이제 자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가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손자 그 우주 거북이를 비행선에 보고 쓰는 이런 말을 아주 해요. 가벼운 거북아, 합금판 손자야, 뚜껑이 슬퍼하지 있다는 얘기를 말아라. 듣고 그걸 너 가갖고 갈았어요. 이 토끼가 몇 뚜껑을. 년 사는 줄 너무너무 아냐? 가볍게. 잘 토끼 모르는데요. 못지않게 토끼는 이제 그 죽어라고 충격이 뛰기 났어요. 때문에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토끼 생각해도 수명은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7년이다. 그래서 마지막 근데 우리 한수를 거북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수명이 얼마인 줄 분명히 아냐? 토끼가 우리 저 거북이들은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가 잘 지금 몇 거니까 살이에요? 저 내가 나무 지금 밑에 190살이다. 90살이다. 이 분말가루를 설치를 우리 해줘갖고 거북이는 리모컨으로 느리기 터트리면 때문에 완전히 수명이 내가 보낼 수 있다. 200살이다. 비장의 카드까지 너는 준비해놓고 느린 게 네 이제 본질인데 도전장을 내민 거죠. 왜 토끼이길라고 토끼는 아무리 그 생각해도 되지도 않는 이번에 뒷다리 지면은 앞다리 이 세우고 다시는 회복할 왜 수 그렇게 없을 인생을 것 같아. 힘들게 그래갖고 사느냐. 토끼는 어떤 너는 훈련을 천천히 사는 게 했느냐 너의 운명이다. 하면은 어떤 그 생각을 훈련을 해보니까 토끼잠을 토끼잠을 안 되지도 자고 않는 시합을 목표 2000년 지점까지 동안 가는 한 훈련을 했어요. 자기 토끼잠을 안 거북이하고 자고. 토끼 그게 웃긴 그리고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 3차전이 거북이는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천천히 다니고 출발을 자기의 했는데 그 본성을 토끼가 보니까 본성에 따라 거북이가 사니까 옛날엔 사는 게 뒷다리만 너무너무 세웠는데 이제는 즐거워요. 앞다리까지 그러니까 세워갖고 느린 게 뛰는데 빠른 거보다 이게 훨씬 만만치가 좋구나. 않은 거예요.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린 게 내가 200년을 정말로 자면 자니까 안 된다. 아무리 죽어라고 토끼가 뛰면서 빨리 나무 밑에 죽는데 도착했는데 너무 그런데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런데 뛰어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우리 리모컨까지 다 자녀들을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거북이로 이제 안 완전히 키우고 재워갖고 뭘로 키우냐면 그 토끼잠으로 토끼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키우고 있어요.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토끼로. 없는 거예요. 7년밖에 해보지도 못하고 안 살릴 거북이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토끼로 왔느냐면 키우고 있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왔어요. 가장 우울증이. 큰 희생자가 된 우울증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 내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정말로 어떻게 해볼 사도세자가 도리가 없다는 언제 말인가. 죽었느냐면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1762년 이제 자살년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월 할아버지가 13일 날 그 뒤주에 들어가고 손자 5월 거북이를 22일 날 보고 죽었어요. 이런 8일 말을 동안 해요. 있다가 거부가 그런데 이 손자야, 사도세자는 슬퍼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 영조인데 아버지의 토끼가 첫째 몇년 사는 아들이 줄 아냐? 교장세자가 잘 있었는데 모르는데요. 9살에 죽어요. 토끼는 그렇게 9살에 죽어라고 죽다가 뛰기 때문에 마흔이 토끼 넘어서 수명은 아들 하나를 얻어요. 7년이다. 이게 바로 7년. 이 근데 우리 선-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정조는 이 우리 거북이들은 산, 할아버지가 지금 몇 정조의 살에 아버지 내가 지금 사도세자의 190 진짜 이름은 살이다. 이 선이에요. 우리 거북이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느리기 때문에 영조가 수명이 이 200살이다. 불러준 이름 슬픔을 너는 생각해라. 느린 게 네 생각살자, 본질인데 슬픔도자 왜 라고 토끼이길라고 사도세자고 그 진짜 되지도 이름은 않는 뒷다리 이 앞다리 세우고 선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그러니까 힘들게 마흔이 넘어서 사느냐? 아들을 하나 너는 얻었으니까 천천히 사는 게 너의 교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다. 너무너무 그 슬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조는 가만히 이 아들이 생각해 너무너무 되지도 않는 시합을 귀했던 거야. 2000년 동안 한 그 2살의 자기 사도 거북이하고 토끼 세자 그게 책봉을 웃긴 해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 얼마나 거북이는 똑똑했느냐 하면은 천천히 2살 다니고 때 자기의 왕자라는 본성을 한자를 보고 본성에 따라 아버지가 이게 사니까 무슨 자냐 사는 그러면 게 너무 아버지를 너무 가르쳤어요. 즐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자다, 느린 게 빠른 왕자를 거보다 보고. 훨씬 좋구나. 빠르면 세 7년밖에 자짜리를 못 보고 사는데 이거는 이거는 200년을 무슨 사니까 자냐? 이건 아무리 나다.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두 살짜리다. 죽는데 그런데 5살 때 그런데 조경을 지금 줄줄줄 대한민국은 외워요. 우리 자녀들을 영조라는 임금은 거북이로 공부하기 안 너무너무 키우고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뭘로 키우냐면 그러니까 이게 토끼로 진짜 키우고 똑똑한 있어요. 놈만 토끼로. 만들어 보겠다고 7년 똑똑한 밖에 놈 만들어 보겠다고 안 선생을 몇 생각을 명을 하고 해리느냐 드리냐면 토끼로 20명을 키우고 드려요. 있어요. 그렇게 가장 가장 전심 큰 전력으로 희생자가 가르친 된 거야. 사람이 누구냐면은 계속 가르친 거야. 사도세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시험을 사도세자 얘기 아버지가 알죠?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네. 너 사도세자가 사도세자가 이게 무슨 언제 뜻이냐? 죽었느냐면 그러면 20명이 둘러 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5월 13일 날 그러면 뒤주에 대답을 들어가고 못하면요 5월 영조가 22일 날 눈을 죽었어요. 부라리면서 8일 이는 동안 그것도 있다가. 모르느냐고.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아버지가 때리냐면 영조인데 세자를 업고 아버지의 다니는 첫째 아들이 교장 대신 세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9살에 여러분도 죽어요. 어린아이가 생각을 9살에 해봐요. 내가 죽다가 문제 하나 못 맞추면 마흔이 저 넘어서 내시들이 두들겨 아들 맞으니 하나를 얻어요. 얼마나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그런데 선 7살, 정조는 10살 때는 이 산, 칼싸움 하는 거 정조의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맨날 산에 이 가고 나무 선이에요. 잘라갖고 맨날 사도세자는 칼싸움하고 죽고 난 다음에 맨날 영조가 찢어지고 그랬던 세워- 기억나요. 이 이 불러준 이름 이 슬픔을 선은 생각해라 상궁들하고 생각살자고 칼싸움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사도세자고 본 영조는요, 진짜 이름은
이 상궁들을 선이에요.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죽여요. 아들 그냥. 하나 얻었으니까 그걸 보고 교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너무너무 이 영조는 무서웠던 이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런데 그래갖고 딱 2살에 사도 12살이 세자 되면서 책봉을 해요. 근데 사도세자는 얘가 얼마나 공부하기가 똑똑했느냐 하면은 2살 때 이때부터 왕자라는 책만 한자를 보고 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버지가 아픈 이게 거예요.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조기 아버지 교육의 자다, 왕자를 최고의 보고. 희생자는 누구냐면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사도세자예요. 누구 무슨 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건 공부를 나다. 가르치는데 2살짜리가 공부하기 5살 때 그리고 뭐를 얘가 조경을 키가 줄줄줄줄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영조라는 임금은 세자를 공부하기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했던 조그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키가 이게 진짜 진짜 똑똑한 놈 똑똑한 되고 놈 청명도를 만들어 휘두를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관우가 휘두르는 청명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들이냐면 술병을 말을 잘 들여요. 타고 화살을 그래갖고 잘 쏘고 아침, 근데 아버지는 점심, 그게 저녁으로 너무너무 가르치는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계속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갈등을 보는 일으키면서 거예요. 너 4서 3경에 이게 무슨 시달려요. 뜻이냐? 미쳐요, 그러면 미쳐. 20명이 미쳐갖고 둘러있고 5살, 나중에는 6살짜리가 마지막에 까먹을 자기가 수도 있잖아요. 데리고 있었던 그러면 뭐 대답을 시종들 못하면요 100명을 영조가 죽여요. 눈을 부라리면서 마음에 이놈 그것도 죽이는 모르느냐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당하고도 세자는 살고 때릴 뭐 수가 없었어요. 비군이 스님하고도 누구를 살고 때리냐면 세자를 도저히 업고 아버지가 대신 때리는 컨트롤할 수 없을 대신 정도로. 엄마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해경궁 생각을 해봐요. 홍씨도 내가 자기 문제 하나 남편을 못 컨트롤할 맞추면은 수 없어요. 저 그래서 내시들이 결국은 두들겨 맞으니 죽일 수밖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없었던 많이 거예요. 받아요. 이게 그런데 사도세자의 7살, 슬픔이에요. 10살 때는 이게 조기 칼싸움하는 거 교육의 좋아하잖아요. 희생자예요. 조기 저도 교육의 어렸을 희생자. 때 막 그런데 큰날 산에 가고 이 사도세자도 나무 내가 잘라갖고 보기엔 딱 칼싸움해갖고 여기 7년 맨날 만에 여기 찢어지고 도는 그랬던 거야. 기억나요. 토끼처럼. 7년 만에 도는 거예요. 이 선을 근데 여러분들도 상궁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칼싸움을 애들 어떻게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영조가 상궁들을 20명 선생 때려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때려 애들 죽여요, 10개, 그냥.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그걸 바. 보고 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도세자는 애들 너무너무 미치게 만드는 무서웠던 거예요.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은 그런데 언제까지가 애들이 딱 엄마가 12살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냐면 되면서 중학교 1학년 사도세자는 때까지는 공부하기가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딱 이때부터 7년이 지나고 나면 책만 애들 보면 머리가 눈빛이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조기 중학교 2학년만 교육의 되면은 최고의 눈빛이 희생자는 싹 누구냐면은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도세자예요. 돌아가기 그러니까 시작하면 아버지는 공부를 그때부터 가르치는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사도세자가 뭐를 죽고 난 얘가 다음에 정조가 키가 임금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권력 커요. 기반이 사도세자가 뭐 그다음에 세자 그래갖고 정조가 나만큼 조그만 줄 알았는데 순조, 헌정, 철정, 고종 80대고 7살, 10살, 18살,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17살짜리들이 관우가 왕가면서 휘두르는 초롱 청명도를 거예요.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애 그렇게 하는 공부 게. 그렇게 시켜갖고 아버지하고 미쳤어. 점점 이렇게 미쳤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광 나중에 쪽으로도 시달려요. 희망이 없는 미쳐요, 집안이에요. 미쳐. 그리고 미쳐갖고 참 나중에는 고치기 힘든 마지막에 병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정신병이에요. 뭐 시종들 100명을 제가 죽여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만나면서 풀로 쳐 수많은 죽이는 아이들을 거예요. 만나면서 나중에 가장 무당하고도 고치기 살고 힘든 뭐 병이 비군이 스님하고도 스님하고도 살고 살고 우울증이라든가 도저히 아버지가 조울증이라든가 컨트롤할 이렇게 걸린 수 사람들은 없을 정도. 평생 엄마도 병원에 해경궁 들락날락하고 홍씨도 평생 약 자기 먹다가 남편을 결국 컨트롤할 수 그렇게 없어요. 죽는 그래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죽일 자기 수밖에 자식을 없었던 뒤주에 가둬서 이게 죽이지는 않지만 사도세자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슬픔이에요. 죽일 사람은 이게 없지만 조기 교육의 그렇게 희생자, 미치게 조기 만드는 교육의 부모들이 희생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치게 사도세자도 내가 그놈의 보기엔 딱 1등 병 때문에 7년 만에 도는 여러분들 거야. 초등학교 때 토끼처럼 막 7년 뛰어노는 만에 애 도는 중에 거예요. 미치는 근데 애들은 여러분들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애들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영조가 산으로 20명 뭐 선생 된 친구들하고 거나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학원 엄마 애들 아빠하고 10개, 12개 먹고 보내는 거나 마시고 다를 바. 논 아이들 중에 하나도 미치는 없어요. 애들은 없어요. 애들 미치게 어떤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언제까지가 돌아가지도 않는 애들이 책상에서 엄마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냐면 시달리면서 중학교 미치는 1학년 애들이 때까지는 막 딱 하는 거죠.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거북이가 7년이 지나고 나면 등딱지 애들 학금으로 눈빛이 바꾸듯이 자식 꺾어지기 영어 발음 시작해요. 좋게 한다고 혀 중학교 이렇게 2학년만 늘리는 되면 수술하고 눈빛이 응? 싹 돌아가기 초등학생들한테 시작해요. 10개씩 학원 돌아가기 다니게 시작하면 하는 그때부터 일이 애들은 미치는 자식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엄마 나 기반이 이거 이렇게 취약했어요.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너 정조가 1살부터 18년을 30살 죽고 때까지 순조, 헌정, 열심히 철정, 고종 다 공부해서 7살, 10살, 18살, 나중에 17살짜리들이 행복하게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나중에 행복한 여러분들도 건 지금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행복하려면 언제 지금 행복해야 내가 돼? 하나, 둘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해야 애 돼요. 공부 그렇게 지금 시켜갖고 행복하지 미쳤어. 않는 애는 나 그렇게 미쳤어? 나중에도 안 그러면요 행복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여러분들도 집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참 분들이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나는 아세요? 이제 아파트도 정신병이에요.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제가 내가 수많은 이제 60살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면서 행복해야지. 가장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 분은요 정신병에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면서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해주고 나오는데 내 평생 손에서 안 병원에 나와도 들락날락 안수를 받고 평생 싶다 약 그래서 먹다가 내가 해주고 왔어요. 결국 그렇게 죽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근데 자기 자식을 안수를 받고 뒤주에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자매님 죽일 분이 사람 굉장히 건강한데 그렇게 무슨 미치게 말기를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안 1등 기다려요. 병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노래 행복해야 중에 돼, 미치는 지금. 애들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사 엄마 아빠랑 먹어야 같이 돼. 뛰어놀고 들로 나중에 사 산으로 먹지 말고. 뭐 친구들하고 경치 어울리고 좋은 데 가려면 엄마 언제 아빠하고 가야 돼? 먹고 지금 가야 마시고 돼, 지금. 논 아이들 중에 나중에 미치는 가지 애들 말고. 말고. 근데 우리는 어떤 애들한테 애들이 이렇게 미치냐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지도 너 않는 한 살부터 30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학원에서 나중에 시달리면서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미치는 애들이 한 살서부터 하는 거죠. 30살까지 공부 죽어라가 해도 행복한 거북이가 시대 갔어요. 등짝지. 이제 학급으로 교수대도요 바꾸듯이 일자리 다시 영어 발음 치열합니다. 좋게 한다고 지금 변호사들 이렇게 노는 늘리는 변호사들 수술하고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한테 머리로 10개씩 사는 애들이 학원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일이 몸으로 자식 사는 애들이 행복한 미치게 세상이 만드는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어제도 공부해야 우리 돼? 직원이 한 저녁에 살서부터 이제 30살 대전에서 때까지 강의 끝나고 열심히 들어갔는데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대학교 다닐 때 행복하게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리 와봐라, 행복한 너. 건 없어요. 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너 지금 행복해야 네가 지금 돼요.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 지금 행복하지 얼마를 않는 애는 대학에다가 나 쏟아낼 것 같아? 나중에 안 행복해요. 1억 쏟아내는데 1억 쏟아놓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 이제 많은 이제 대학 안 분들이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나는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아파트도 그럼 사놓고 그 1억 애들 너한테 안 결혼도 쏟아놓고 시켜놓고 엄마는 그거 내가 갖고 이제 뭐할 것 같아? 60살서부터 엄마는 딱 노후대책연금 행복해야지. 붙겠죠. 그래 엄마는 그럼요. 노후대책연금 떨커덕 붙고 오늘 너는 1억 아침에도 내가 저축하고 나오면서 벌써 니네 지금 암 2억 걸린 분 안수기 버른 해주고 집이다. 나왔는데 내 손에서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니서 다닐수록 돈을 받고 버는 싶다 거다. 그래서 내가 근데 해주고 너 왔어요. 지금 내가 내 손에서 안 이번에도 나와도 월급을 한 1년 안 되는 안수를 200뭐 30, 40만 원 올려줬어요. 해주고 나왔는데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자매님 300만 원씩 굉장히 건강한데 받을수록 내가 무슨 해주는 암 거예요. 말기래. 그럼 너 지금 5년 4년 대개 근무하면 너 1억 우리는요, 모은다. 기숙사에서 나중은 먹고 자고 안 쓸 일도 기다려요. 없고 거기는 해만 그러니까 떨어지면 행복하려면 돈 쓸 언제도 때도 없어요. 지금 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맛있는 거 거 사 사 먹으려면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딴 지금 돈 사 벌어먹어야 먹어야 돼. 돼.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나중에 30 전에 사 먹지 말고 2억짜리 아파트 경치 살수 있는 좋은 거야.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난뭐 대학 지금 나온 가야 돼, 우리나라 지금. 지금 대학 나온 45만 나중에 명 가지 졸업하는데 말고. 제대로 근데 우리는 직장에 애들한테 취직하는 이렇게 얘기한단 숫자가 몇 말이에요. 명이에요? 너 너 한 5만 살부터 명밖에 30살까지 40만 고생해야지 명은 2년, 3년 나중에 빈둥빈둥거리고 거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한 살서부터 엄마 30살까지 애들 공부 죽어라가 해도 경비에 행복한 시대 나가갖고 갔어요. 그거 해갖고 애들 이제 생활비 교수대도요, 대주고 뒷돈 일자리 대주고 그러고 있는 치열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변호사들 변호사들 노는 지금 변호사들 대한민국에서 수두룩하게 없애버려야 많습니다. 되는 건 이제는 내가 보기엔 머리로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대학이야.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대학만 없어지면 몸으로 전부 사는 애들이 일의 행복한 소중한 세상이 가치를 다가오고 배우고 다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내가 왜 이제 대학을 대전에서 귀하게 강의 여기지 끝나고 않아요? 들어갔는데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거의 갔다 와서 학교 이 대학교 반 다닐 때 이상은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빈둥빈둥 놀고 내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이 강의 할머니 준비하면서 60, 너 70된 분은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머리 다녔으면 나쁘면 몸으로 살 얼마를 놈한테 돈 대학에다가 쏟아낼 것 같아. 세계 1억 빈곤율, 쏟았는데. 노인 1억 빈곤율이 쏟아냈지?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근데 너 이제 1위예요. 이제 대학 안 돈이 다니니까 없어요. 1억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아놓은 거 아니야? 나이를 그럼 그 먹으면 1억 너한테 안 얼마나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럭셔리하게 같아? 사는데요. 엄마는 노후 대책 연금 붙겠죠. 놀지도 그래, 엄마는 못하고 노후 대책 죽어라 연금 붙고 30살까지 넌 1억 나중에 저축하고 행복하려고 벌써 니네 지금 공부했는데 2억 취직 안 버른 되면 집이다. 허탈감.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이거는 돈을 버는 거다. 어른들은 근데 너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내가 만큼 이번에도 힘든 월급을 거예요. 한 1년 안 상상할 되는 수 200, 없을 뭐 3,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또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어, 300만 원씩 아버지들은 받을 요즘은 줄 많이 해주는 줄어들었지만 거예요. 그럼 너 지금 한동안은 5년, 기러기 4년 아버지가 근무하면 너 1억 40만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40만 일도 없고 기러기 거기는 아버지가. 해만 떨어지면 이 돈 기러기 쓸 아버지들은요 데도 자식들 없어요. 한 달에 네. 부인권까지 하려면 700에서 그러면은 1000만 4년 원을 동안 보내줘야 딴짓 안 하고 돼. 착실히 그러면은 돈 벌어면 보통 너 10년 정도 거야. 가 있으면 그럼 넌 이 30 기러기 전에 아버지는 10년 2억 동안 인생이 인생이 하나도 아파트 살 없는 수 거예요. 있는 거야. 자식도 없고 나 아내도 대학 없고 돈도 나오고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대학 돈만 나오고 버는 45만 명 거야. 졸업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된 인생을 직장에 못 사는 취직하는 거. 숫자가 몇 30살부터 명이에요? 5만 60살들은 자기 40만 인생, 명은 자기 인생이 2년, 없는 3년 거예요. 빈둥빈둥거리고 근데 60살 심지어는 때는 엄마 60살 때 아버지가 애들 30 때문에 된 경기에 자식이 나가갖고 이렇게 그거 말하면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엄마, 뒷돈 대주고 이제 그러고 엄마 있는 인생 거예요. 살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없는데 보기엔 내 대학이야. 인생을 살아내는 거야. 대학 살 줄을 모르는데 대학만 없어지면 30살부터 60살은 일에 소중한 뭐 해야 가치를 되는 배우고 나이냐면요.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자아실현해야 졸업하고 되는 나이야. 딱딱딱 취직하면은 자아실현이라는 게 내가 뭐예요? 왜 대학을 자기의 귀하게 여기지 능력을 않아요? 쓰는 대학 졸업하는 돈을 애 뿌리 거의 없는데 여기 이 물을 반 한 이상은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빈둥빈둥 물을 안 놀고 먹었으면은 얘 이 그러니까 물은 자아실현 그러니까 하는 우리나라 물에 자아실현 안 할머니 하는 물에
60, 70대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쓸 내가 머리 먹어줘야지 나쁜 몸으로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세계 여러분들이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그럼 1위예요. 샴푸를 사면은 그 이게 샴푸를 한 돈이 방울까지 없어요. 다 쓰면은 다른 나라 여러분들 기분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를 먹으면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자아실현 한 죽어라 거죠. 30살까지 내가 지금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그만큼 남아서 취지가 안 그 되면 짜서 쓸 때마다 허탈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 이제 자아실현 다 이거는 돼가는구나 어른들은 이제. 상상할 자기 수 능력 다 없을 만큼 썼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사제관에 없을 만큼.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또 얘가요. 딱 아버지들은 사제관에 요즘은 많이 도착하면은요, 줄어들었지만 총알같이 한동안은 튀어나와요, 기러기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그리고 40만 요만한 명까지 개가 있어요. 40만 내 명. 가슴까지 기러기 뛰어올라와요. 아버지가. 이 그리고 기러기 놀라운 아버지들은요 거는요, 자식들 얘가 한 달에 부인것까지 하려면 사제관에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신부들이 그러면은 오면 안 보통 물고 10년 안 정도가 찢어요. 있으면요 이 근데 기러기 아버지 10년 여자들만 동안 오면은 인생이 하나도 없는 잡아 거예요. 먹을 듯이 자식도 없고 찢어요. 아내도 없고 진짜로. 돈도 없는데 뭐 그리고 막 엉덩이고 엉덩이고 허벅지고 사는 다 거야. 깨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얘 못 사는 거. 자아실현 하는 게 30살부터 자아실현 안 하는 게 60살들은 자기 자아실현 자기 하는 인생이 게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30살 때 60살 때 많은 많은 분들은 분들은 된 자기 자기 능력을 이렇게 안 써요. 말합니다. 엄마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위해서 없는데 살아요. 내 인생을 근데 살아야 60살서부터 살 줄을 엄마 모르는데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30살서부터 자기 능력이 60살은 뭔지를 뭐 모르는데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는 게 나이냐면요, 재미가 자아실현해야 하나도 없는 되는 나야. 자아실현. 인생은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재밌어야 뭐예요? 돼. 자기의 의미가 능력을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쓰는 같이 오늘 가야 돼. 물이 없는데 재미와 여기 물을 하나 의미가 갖다 같이 놓으면 가야 돼. 내가 이 물을 그런데 안 먹었으면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이 물은 기타 치러 온 세상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돌아다니고 자아실현 안 뽀뽀기 하는 했다면 물이에요. 온 성당 자아실현 뽀뽀기 안 하러 하는 다니고 물이에요. 뭐 내가 춤췄다고 먹어 춤추러 줘야지. 다니고 이럴 텐데 자아실현이 나를 되는 위해서 한 물이에요. 게 자아실현이 되는 하나도 물이에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그러니까 사는 게 하나 재미가 샀어. 없는 거예요. 60살부터 그 샴푸를 100살까지. 사면은 그 샴푸를 어떻게 살아? 한 방울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면 한 살부터 여러분들 기분 30살 좋아요 안 안 행복하고 30살부터 그 60살 샴푸는 나한테 안 와서 행복한 거예요.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다 돼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